그 쪽지를 딱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편지에 우리는 당신 딸을 데려갔다. 그리고 11만 8천 달러를 준비하라. 경찰에게 알리면 아이를 죽이겠다. 이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점은 요구했었던 이 금액이 이 아버지인 존 램지가 그 해에 회사에서 받을 보너스 액수와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1990년대 미국 사회가 직면했었던 어떤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HNL에서 새로 만든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시간인데, 제가 이 컨텐츠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어떤 나라에서나 어떤 문화에서 범죄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가끔 그 시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고 또 미국에 가서 이민이나 유학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정확하게 조명해주면 그것이 그 나라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고 또 나라에 대한 시각도 저희가 자유롭게 넓힐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이거 교양 과목으로 그 어메리칸 크라임이라는 교양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을 영어로 콜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 콜드 케이스에 관련된 그 사건을 강의해주는 그 교수가 실제로 FBI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파일러가 이제 와서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범인을 잡는 그 과정들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그 학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처음 제가 배웠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 뭐 미국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살인 사건들과 콜드 케이스들이 많지만 특별히 언론들이 이 문제, 이 사건을 조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시대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얘기는 199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96년 크리스마스 그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12월 26일이 되겠죠. 콜로라도의 볼더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존 베넷 램지 살인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6살짜리 소녀가 자기 집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게 당시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었어요. 화려한 상류층의 가정,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던 도시, 어린 여자아이의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졌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장소는 콜로라도주의 볼더라는 지역입니다. 그 덴버라는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이곳이 전형적으로 대학들이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대충 이런 지역들은 집값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주변이 좀 안전하고 학교 인근으로 좀 떨어질수록 집값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거기는 미국에서는 언제나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볼더라는 곳은 제가 여기 가본 적이 있는데 로키 산맥 기슭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콜로라도 대학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인들, 특히 그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콜로라도 여기가 이제 겨울이 되면 스키나 스노보드로 굉장히 유명해서 한국 유학생들이 이쪽으로 많이 놀러 가기도 합니다. 특히 이 볼더라는 지역은 미국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로 항상 상위권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그 램지라는 그 라스네임을 가진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좀 잘 사는 집이었어요. 아버지인 그 존 램지는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하고 어머니는 미인대 출신의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 미국의 어떤 전형적인 미인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존 베넷이라는 이 여자아이가 6살 때부터 미인대회에 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미스 코리아나 이런 대회들이 있지만 미국은 이 어린 아이들 때도 이런 대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때의 아역 출신들이 여기를 약간 등용문처럼 써요. 존 베넷이라는 6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제 미인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 타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여자아이였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충격적인 범죄가 일어나는데 오늘 이 범죄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96년 12월 26일 날, 25일 날 친구들과 가족들과 같이 저녁을 먹고 이 가족이 자기네 집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미국은 대충 1층에는 부엌이나 리빙룸이 있고 대충 집들이 다 2층에 방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연애 때처럼.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거기에 어떤 쪽지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쪽지를 딱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편지에 우리는 당신 딸을 데려갔다. 그리고 11만 8천 달러를 준비하라. 경찰에게 알면 아이를 죽이겠다. 이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이게 벌써 좀 쎄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뭐 100만 불이면 100만 불이고 1000만 불이면 1000만 불이지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한 금액을 얘기하면서 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점은 요구했었던 이 금액이 이 아버지인 존 램지가 그 해에 회사에서 받을 보너스 액수와 정확하다는 겁니다. 좀 소름이 좀 돋죠.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면 이 넘버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편지 내용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본 엄마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경찰이 도착을 했는데 초용 대응에 실패를 해요. 엄마가 경찰한테 이런 편지가 왔다는 걸 알린 다음에 자기 친구들한테도 막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놀래가지고 그 집에 마구 막 와요. 그래서 막 이게 얽히고 설키고 사건 현장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와서 딸이 어디 있는지 막 수색을 하다가 안 보였는데 아버지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밑에 지하실에 내려갑니다. 거기에 아이가 처참하게 살인이 된 상태에서 시체로 발견이 되는 거죠. 아이의 시체 상태는 담요에 쌓인 채 목이 졸린 흔적, 그리고 머리에는 강한 외상, 그리고 성적인 학대까지 받았다는 가능성이 있을 만큼의 외상을 입은 흔적이 있는 그대로 아이가 시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볼더의 경찰이 이것을 살인사건으로 바꾼 다음에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굉장히 어려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볼더라는 이 도시가 워낙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미국의 부자들만 사는 아주 평화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좀 바보예요. 경찰들이 이런 사건을 맡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건 현장을 발로 밟고 다니거나 사람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초동 수사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사건이 난항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협박 편지라는 게 자기의 필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아주 간단하게 쓰거든요. 근데 이 편지가 거의 장문으로 3장, 4장짜리의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통 엉망인 거예요. 지금 이게 모든 게 다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초등적으로 FBI가 와서 그 사건을 먼저 이렇게 시일을 하고 여기 안에 전문가가 들어가서 지문을 채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경찰의 초동 수사도 너무 엉망이고 게다가 그 편지도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했었던 흔적을 경찰이 또 발견을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어떻게 지하실에서 딸을 찾았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경찰의 얘기가 다르고 검사의 얘기가 다르고 아버지의 얘기가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떡밥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부잣집, 그리고 아주 좋은 동네, 가정교육을 훌륭하게 받은, 그리고 미인대회에서도 여러 번 수상을 한 미모의 6살짜리 아이가, 백인 여자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누군가도 어떤 원한 관계가 없는 아주 평화로운 집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지하실에서 처참하게 살해됐으니 이 언론들이 얼마나 이게 이때다 싶었겠습니까? 이 존 베넷의 미인대회 영상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틀고 신문에서는 램지 가문의 화려한 삶에 그리고 그 어두운 이면을 대비시키면서 선정적인 보도를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속 인터뷰를 하는데 막 연기 같다, 그러니까 온갖 루머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언론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아주 묘하게 가족 중에 범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서 사회적 논쟁의 장으로 또 변하게 되죠. 이 사건에는 크게 3가지 용의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입니다. 그 편지, 그리고 수상한 정황, 그리고 시체를 발견된 과정,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편지에 썼었던 그 자필의 흔적이 어머니의 필적과 좀 비슷하다는 경찰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 오빠입니다. 이 오빠가 당시에 9살이었는데 다큐멘터리와 이 언론 매체에서 꾸준히 오빠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늦추진 않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서 좀 쉽게 웃는다거나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전혀 슬퍼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굉장히 차가운 모습들이 그때 당시에 오빠가 용의자가 아니냐라는 언론의 기사가 굉장히 크게 어떤 이렇게 이슈가 됐을 만큼 오빠도 역시 어떤 사건의 용의자였죠. 그 다음에 셋째는 외부의 침입자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는 건데 시간이 흐른 뒤에 2008년도에 DNA 분석으로 가족이 아닌 제3자의 DNA가 드디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2006년쯤에 존 마크 카라는 남성이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언론에 좀 노출되고 싶어서 나온 어떤 쇼에 가까운,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누가 범인인지 누가 죽였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고요. 사건 발생 후에 지금 25년이 넘었고요. 여전히 이 사건은 콜드 케이스로 남아 있는데 최신 DNA 기술로 새로운 단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의 현재 수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존 베넷 램지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라고는 생각들지 않는 게, 이 사건은 당시에 1990년대 미국 사회가 직면했었던 어떤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부자 동네일수록,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도시일수록 초동 수사가 매우 형편없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당시에 언론의 폭발적인 보도 경쟁이 피해자를 보호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계속적으로 양산해 나갑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 24시간 뉴스 채널과 케이블 채널이 그때 당시 급성장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 방송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에 있어서 자기네 케이블 컴퍼니 그리고 자기네 방송국들을 띄워보려는 언론들의 심산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볼더라는 이 살기 좋은 도시가 범죄가 적은 도시라고 알려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안전하다, 이 가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실하게 깨준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존 베넷이라는 여자아이가 6살에 짧게 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주변에 가십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람이 죽었고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가 중요한 건데, 현대사회에서도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매일 뉴스와 사건 사고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예인들에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듣고요. 연예인들이 어떤 스캔들에 터지면 그 스캔들에 진짜 하고 싶은 그 본질이 뭔지는 전혀 관심 없고, 이 스캔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을 댓글로 막 써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현상이 제2의 존 베넷 현상을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래서 언론과 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 중심의 시선을 우리가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존 베넷 램지 사건이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있는 사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